자, 이제 백신고도 오늘부터 부교재 외부 지문 진도 나가고요. 자, 외부 지문 진도 나가기에 앞서 이 교재 사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오늘 4번까지 좀 빼겠습니다. 자, 이제 1쪽 피시면 이제 학교 내용, 학교 진도 내용 정리 있죠? 제가 왜 26번까지 오늘 제가 개빡세게 이랬냐면 진짜 숨도 안 쉬고 니네 학교 거 미친 듯이 편집했어요. 근데 저 죽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1번 질문 뭐냐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간 내용을 거기다 옮겨 적으라는 거는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난 첫 번째는 니네가 대부분 시험 공부를 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분산이야. 내가 주는 거, 학교가 주는 거 이게 다 섞여 있으니까 너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근데 내신 시험은 수능 시험 말고요. 수능 시험은 무조건 제 말대로 하면 돼요. 근데 내신 시험은 제 말대로 하면 절반밖에 효과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내신 대비 수업의 가장 이상이 뭔지 알아? 내가 딱 수업하는데 쌤 근데 학교 쌤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셨다라고 하거나 선생님이 설명한 방식과 좀 다르게 설명하셨어요. 이러면 내가 잘못된 거야. 내가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수업이 제일 베스트야.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다 자고 학교가 이제 호텔이죠. 백신 호텔이 돼 있는데 그런 애들 성적 100%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친 게 일단 무조건 으뜸이어야 돼.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이거 진짜 강조하셨더라. 이거 서술형 문장 뭐 단문을 복문으로 바꾸셨다든가 이런 거 다 여기다 적으시면서 쌤 근데 그때 쌤은 설명 안 하셨는데 학교에서 이런 거 해주셨어요 라고 나한테 사후 피드백을 주면 그게 진짜 제일 최고입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옮기면서 한번 복습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백신군이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간다 하니 필기를 여기다 하세요. 물론 좀 건방지고 정말 선생님 입장에서는 예의 없는 행동일 수도 있으나 정보의 분산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니까 몰래 몰래 거기다 필기 이렇게 쓱 옮기세요. 아시겠죠? 그러라는 취지예요. 근데 요거 진도 안 옮기는 놈도 있어요. 자, 무조건 성적 안 나옵니다. 꼭 옮기시면서 그리고 밑에 이제 한글 해석 써놨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나랑 진도 나가기 전에 예습하는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에 지문 정리라고 저는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제 수업의 시퀀스를 좀 보여줄게요. 저는 수업을 어떻게 한 지문을 어떻게 하냐면 한 지문을 총 3번 배워요. 총 2번 배운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문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 물론 오늘 수업할 내용들은 지문의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대부분 너네가 한글로 옮겨놓고도 뭔 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 이제 요거 부분이 이제 다음 장 넘기면 지문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 문장까지가 어떤 흐름으로 내용을 얘기하는지를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쭉 해석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부터 넘기면 이제 쭉 문장 하나하나 잘라서 세밀하게 분석해 놓은 지문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애들, 그러니까 여긴 이제 문법적인 이유, 어휘적인 이유, 영작의 이유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다 해서 그냥 다 찝을 거야. 보면 동그라미 보면 알겠지만 1번, 2번 했다가 갑자기 5번 문장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별로 분석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지문이 아니면 넘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지문의 주제, 그러니까 1쪽 있죠. 1쪽에는 위에 주제를 쭉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이 지문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이제 3번에 걸쳐서 지문을 3단계로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이 시퀀스 이해됐죠? 그렇게 해서 쭉 하시면 되고 이제 특히 이제 한 6쪽 정도 피시면 이제 문제풀이 최종 점검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이제 오답 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답 노트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좀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아까처럼 틀렸잖아. 아까 일일 테스트 봤을 때 그런 틀린 이유들을 쭉 거기다 써놓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신 대비는 꼼꼼하고 많이 한 놈이 이긴다라고 매번 얘기하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리고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리고 풀었는데 틀린 유형이 있으면 거기다 다 정리를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한 지문에 대한 내신 대비 사이클이 끝나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지문에 맞는 종합 워크북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제가 드리면 풀면 되고요. 워크북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책은 지금 170쪽까지 있어요. 근데 워크북까지 그걸 26개로 한꺼번에 하면 400페이지 너무 두꺼워지니까 종합 워크북은 잘라서 드릴게요. 종합 워크북은 잘라서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연습 문제는 그냥 26번 지문까지 다 합쳐서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6번 지문까지 진도가 빨리 다 나가면 그때 연습 문제 줄게요. 그러면 쌤, 그전에는 저희가 연습 문제를 풀 기회가 없습니까? 일일 테스트 줄 거예요. 알겠죠? 짤막짤막하게 계속 훈련을 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5주 지나서 시험 끝나고 우리 이제 고3 정식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 돼요. 현이 열심히 해. 자,
1번 너무 쉬워요. 이제 주장인데. 자, though we are marching, marching은 행진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다. 그래서 a more global society, 더 국제 사회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various ethnic groups, 다양한 인종 그룹이 전통적으로 do things, 일들을 하는데 그걸 꽤 다르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가 왔잖아요. 자, 그럼 이게 핵심 소재죠. 그러니까 글로벌 사회에 왔을 때 각기 다른 인종은 꽤 다르게 일을 하고, 그리고 아주 신선한 관점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오픈 마인드한 아이들을 키우고 싶으면 거기서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가? 이 프레쉬 퍼스펙티브가. 그래서 요거는 글로벌 사회를 얘기한 거지만 사실은 누구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애들 키우는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양육에 관련된 조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개방주의적 사고방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신선한 관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을 하겠죠. 그래서 국제사회 시대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아이에게 신선한 관점은 중요하다. 해외 가봤어요? 어디 가봤어요? 미국? 미국 어디? 서부, 동부. 다 가봤어? 미국만 가봤어요? 홍콩? 또? 다 영어 쓰는 데만 갔네? 또? 몰디브? 또? 되게 많이 갔네? 중국? 또? 하와이? 또? 사이판? 일본? 태국? 뭐야? 되게 많이 갔네? 또 있어? 이 정도 돼? 와, 씨. 대단한데? 저는 이제 대만 3년 살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수학여행 갔다 왔고, 선생님 제주도 살았거든요. 제주도 애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갈 수는 없으니까. 보통 해외로 가요, 우리 때. 그래서, 중국 갔다 오고, 베트남 잠깐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그게 다인데, 나는 다 아시아만 갔고, 너는 고루고루 다 갔네요. 멋있네. 갈 때마다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다는 경험을 해요. 전 해외여행이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놀았어? 어렸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10대 때 갔던 해외여행이 20대, 30대랑 다 다를 거야. 그러니까 20대가 주는 맛이 있고 이제 30대가 주는 맛이 있을 텐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너네 세대는 글로벌 세대이고, 특히 너가 이제 취업시장 갈 때는 뭐 진짜 체육 선생님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저출산 국가라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해외 인력을 데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 취업 면접 볼 때 옆에 막 무하마드 씨 있고, 압둘라 씨 있고 진짜 그럴 수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사람과 상생하면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그게 과연 준비가 돼 있냐라고 하면 글쎄요. 외국인이랑 1년 내로 대화한 적 있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이미 늦었고 너네는 그걸 자주 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extensive multicultural experience, 광범위한 다문화 경험이 아이들을 더 창의적, 그러니까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일본 가면서 처음 놀랐던 건 이번에 이제 내가 올해 도쿄랑 오사카를 갔거든요. 가장 네임드 여행지긴 한데 저는 일본에 대해서 막연한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랬어요. 나는 일본이랑 한국이 거의 흡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슷한데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비슷한데 다른 이 문화에 내가 경험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인사이트가 실제로 생기기도 했었고요. 되게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를 계속 접목을 시켜줘야 애들이 어떻게 된다?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뭔가 unconventional, 뭔가 관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은 생각을 포착해낼 수 있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넓혀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랑 unconventional이 같은 내용인 거였던 거죠. 3번까지 읽으면. 그래서 부모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문화의 아이들을 최대한 노출시켜야 된다. 이게 여기서 제일 핵심이죠. 자,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를 접할수록
창의력이 올라간다. 그러므로 아이들을 다양한 문화에 자주 노출시켜야 한다. 그래서 4번, 5번 문장 간략하게 읽으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면 최대한 아이들을 다른 국가에 가능한 한 많이 여행을 시켜줘라. 근데 걱정 마라.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면 여전히 집에서, 즉 국내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해라. 그래서 국가 안팎에서 최대한 다문화 경험을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사실 이렇게 한글로 거창하게 쓰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 허접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너네 학교, 그러니까 정발고랑 비슷한 스타일일까 싶긴 한데 지문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통 이렇게 26개 정도 내는 학교는 거의 다 내겠다는 거거든. 그러면 요거 아마 앞에 나올 거예요. 앞에 쉬운 문제로. 그래서 3.0, 2.8 막 이런 식으로 배점 낮은 걸로 그냥 뺐다 점수 드셔라 라는 문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장부터 1번 문장부터 문법 포인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marching 말고 딱 대응되는 직접적인 단어는 뭐가 있어요? 나아가다가 advance가 있겠죠. 그러니까 advancing으로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thnic은 요거는 사실 혼동어휘 조심하셔야 돼요. ethic이요. ethnic이잖아요. ethical은 무슨 뜻이에요? 요거 윤리적인이란 뜻이에요. 혼동어휘 조심하십시오. 그렇죠? 자, fresh 신선한이라 돼 있는데, 자, 혹시 신선한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뭔가 유의어 알고 있는 거 있어요? N으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내추럴? 내추럴은 자연스러운이니까. novel 이거 알아요? novel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수능에 한 3, 4번 나왔어요. novel은 신선한, 지금까지 없었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유반이어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문에서도 계속 제가 강조할 겁니다. 자, valuable, 소중하다, 가치 있다잖아. 요거는 이제 요런 거 좀 잡아주려고. invaluable은 잘 봐. 앞에 접두사 in이 붙으면 보통 부정으로 바뀌죠. 자, 그럼 이건 가치 없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 valuable을 더 강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더 엄청 소중한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애들이 헷갈리는 게 priceless예요. priceless는 가격이 없다니까 가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판매 대상이 아니다. 라는 뜻으로 요걸로 치환해서 출제할 수도 있다. 요거 아이들이 가장 혼동하는 어휘 중에 하나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creative, 창의적인은 좀 유의어로 독창적인, 쟤만 할 수 있는 거 라는 뜻으로 original도 있어요. original. 오리지널은 원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조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독창적인, 쟤만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의어로 알아두시고요. 자, allow 나오면 목적어 나오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목적보어로 나오는 거 이건 뭐 중학생 때 배웠으니까 아실 거라고 보고 unconventional은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 새로운이죠. 그러니까 참신한 아이디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novel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제약되지 않은 거니까 unrestricted 같은 거 쓰면 좋겠죠. restrict가 제한하다는데 제한받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를 치환할 가능성이 높다. 자, different는 다양한으로 바꾸면 되죠. 다양한 영어로 뭐예요? diverse라고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단어 조심해야겠죠. 제가 이거 왜 단어 미친 듯이 잡아드린 줄 알아요? 제목, 주제 같은 문제로 객관식 나올 때 영어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유의어로 치환돼서 출제될 거니까 요거는 요거에 대응해서 출제할 수도 있을 뿐더러 뭐도 할 수 있냐면 중심 내용 물어볼 때 선지의 구성으로 이렇게 출제할 수 있으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번은 허무하게 끝났고요. 국제화 시대에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우려면 부모는 자주 다문화 경험에 아이를 노출시켜줘야 한다. 주제를 전 좀 일부러 길게 써요. 왜냐면 이 주제 하나만 보고도 여러분의 내용을 좀 떠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화 시대의 아이들을 창의적 인재로 키우려면 부모는 자주 다문화 경험에 아이를 노출시켜줘야 한다. 라는 그냥 중심 내용 하나가 출제돼서 1번에서 3번 사이에 아마 소모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1번은 가볍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묵직하게 공부할 필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2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자, without guidance. 지침이 없이. 자, 어떤 지침이 없냐면, 자, 다음 질문은 8쪽으로 오시면 돼요. 자, without guidance from their teacher. 그들의 선생님으로부터 지시사항 내지는 도움 없이는 학생들은 아마도 embark가 착수하다예요. 그래서 착수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떤 여행에. 개인적인 발달. 그러니까 애 하나가 이렇게 발달되어 나가는 그 과정에 아이가 제대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좀 비유적으로 어렵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발달은 뭐냐면 recognizes the value of cooperation. 협력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발달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협력이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협력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번은 다문화 경험 노출시키라는 거고 2번은 협력 가르치자라는 거죠. 자, left to their own devices. device는 기계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능력에 냅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 능력에다 그냥 냅두면 알아서 하도록 냅둬버리면 they will instinctively. instinct는 무슨 뜻이에요? 본능적으로 애들은 점차 어떻게 되냐면 경쟁적인 상태가 될 거래요, 서로. 그러면은 딱 봐도 이거 서로 대립이죠. 그러니까 애들은 기본적으로 경쟁적으로 이겨먹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서로 성적을 비교하고 숙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같은 것도 비교하겠죠. 그래서 마치 스포츠 세상에서 그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들의 경쟁적으로 학업 성취를 이뤄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자, 교사의 지도가 없다면 아이들은 저절로 경쟁적으로 학업 활동에 임하게 된다 라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걔네한테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인지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사실 좀 우리나라 교육이 아직 갈 길이 먼 게 대표적으로 이거죠. 아직도 성적 줄 세우는 거에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자, the playground and the media do that for them. 애초에 운동장이랑 미디어, 그러니까 이 운동장은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듯 운동장은 진짜 니네 그 운동장이 아니라 너네가 있는 그 교실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애초에 교실과 그 다음에 미디어가 알아서 그걸 하고 있는데 선생까지 굳이 나서서 그럴 필요 있냐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선생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얘기하는 위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우리들은 You need to teach them. 걔네한테 인생에는 그런 경쟁보다 더 무언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들한테 여기 need for successful cooperation.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경쟁적인 현실과 반대돼서 아이들에게 협력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쳐야 한다. 근데 이 앞에 1번부터 3번 문장에 교사의 지도가 없다면 애들이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 뭘 얘기하냐면 교사의 인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야. 제 말 이해되나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서로 경쟁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사가 그 중간에 껴서 못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인위적으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빌드업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마무리 정리해보면 a group working together, 그러니까 cooperation이죠. 함께 일하는 그룹이 성공적으로 요구한대. 개인들에게 with a multitude of social skills, 다양한 종류의 사회 스킬을, 사회적 기술을, 그리고 그런 뿐만 아니라 상호 대인관계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상호 개인적 인식,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수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cooperation과 같은 뜻이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뭐라 해야 될까 능력을 조금 배울 수 있게 된다. 너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감기약을 먹어서 어쩔 수 없이 영어 시간에 졸았어. 그래서 쉬는 시간에 친구야 미안한데 나 필기노트 좀 잠깐 보여줄 수 있어? 싫은데? 내가 왜? 그러니까 티발롬이라는 소리 듣기 딱 좋은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자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while some students inherently bring a natural understanding of thi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능적으로 이런 협력을 해야 되는 걸 아는 애들도 있기는 하대. 천부적으로. 근데 그런 애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이너리티 이 말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쓴 거예요. 알겠죠? 이거를 본능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걸 아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위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피어가 뭐예요? 피어가 동사로 쓰면 이렇게 빤히 응시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는 게 피어예요. 그래서 명사로 쓰면 뭐냐면 이렇게 들여다봐야 누군지 구분할 수 있다라는 뜻이라서 또래예요. 그러니까 니네 17살, 16살 쭉 하나에다 운동장에 우겨 나오면 멀리서 보면 다 그놈이 그놈 같아 보이죠. 그래서 피어가 또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래들 사이에 협력을 교실 안으로 들고 가셔야 돼요. So you need to teach these skills consciously and carefully.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의식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무엇보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교사는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협력을 신중하고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 것 같아. 꾸준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부터 1번 문장 하나씩 볼게요. 그러니까 아까 1번 문제는 앞에 있을 거라 했잖아. 그 옆에 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러니까 얘도 별로 매가리가 없는데. 1번. Will not embark on a journey of personal development that 이렇게 했지. 자, 이 that은 뭐예요? 뒤에 동사 있지. 그럼 이 that은 딱 봐도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뭐 있어야 된다고요? 선행사.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development가 recognize, 인식하다. 그러니까 저는 요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이어로 appreciate. appreciate가 무슨 뜻이죠? 감사하다, 뭐 감상하다도 있는데요. 여기서 뭘로 쓰냐면 높게 평가하다. 그럼 너 감사하다 하나로만 알고 있잖아. 그럼 저기다 appreciate 하면 너가 왜 난데없이 얘가 나오지? 할 수 있지. 조심해야 돼. appreciate 깔맞춤해서 문법으로 appreciates라고 할게요. 자, cooperation은 뭐로 바꿔도 돼요? 협력이니까 collaboration이라고 해도 되죠. 아, 2번 조금 중요합니다. 2번 만약에 혹시 선생님께서 문장의 구조에 대해서 좀 딥하게 깊게 가르치신
전력이 있으면 요거 서술형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W writing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writing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싶으면 11조 한번 펴볼래요? 11쪽에 제가 이렇게 지금 다 잘라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거 다 통폐합해서 최종 점검. 요 최종 점검은 말 그대로 뭐냐면 앞에서 배운 거 너가 여기서 백지에서 한번 쓱 확인해 보라는 용도예요. 그래서 서술형은 밑에다 쭉 정리해놨으니까 맞춰서 외우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뭐 우리말 쓰기, 뭐 특별한 서술형 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제가 오른쪽에 한글로 다 써놓고 그런 거 안 써있으면 문장 구조 관련된 영작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거 뭐예요? 지금 보시면 콤마하고 끊겼죠? 그리고 they will,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동사인데 그러면 앞에는 그냥 뭐예요? 분사구죠.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여러 가지 뜻을 담을 수 있는데 여기서 뭘로 쓰였을까요? 여기선 조건으로 쓰였어요.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절로 치환해라 라는 물론 중학생스러운 유치한 문법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if 잠깐만 어디니? cooperation if it is left to their own devices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는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 it은 당연히 문맥상으로 뭐 가리키는 거예요? cooperation. 그래서 요거 영작 하나 조심하세요. 하시겠죠? 그래서 저 분사 구문은 왜냐면 분사 구문이 보통은 뭐뭐 하면서 뭐뭐 할 때 뭐뭐 해서 시간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를 많이 쓰이는데 이번 문장은 지금 그게 아니라 조건 뭐뭐 한다면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 능력 자체로 남겨져 버리면 얘네는 아마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니까 쉽게는 naturally를 쓰면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가면 automatically를 쓰면 되죠. 저절로. 그래서 이런 유의어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장에 the playground and the media do that. do는 타동사잖아요. that은 목적어겠죠? 그럼 이 that은 뭘로 쓰인 거야? 접속사나 관계사가 아니라 대명사죠. 저 that이 뭐예요? 이거 가리키는 거죠. 서로에게 경쟁적인 사람이 되어라 라는 걸 애초에 다른 데서 이미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However, 6번 문장 we do need to teach them that. 자, teach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해서 그 사형식으로 쓰이는 거죠. 가르치는 대상 나오고 가르치는 내용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that은 뭐예요?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앞에 그 명사 있잖아. 얘네가 관계대명사 같은 걸 낚일 수 있으니까 조심해요. 접속사 대시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7번 문장으로 바로 갈게요. A group 하고 얘가 주어지. 근데 난데없이 working이라는 ing가 나오더니 together successfully 여기까지 하고 얘가 동사구나. 그럼 얘는 뭐예요? 앞에 있는 그룹 수식하는 분사구 수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8번 문장 While some students inherently bring a natural understanding of these skills with them, they are always in the minority. 그러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애들은 거의 극소수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아까 그래서 이거 영작 이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말 의미로 쓰라고 해놨는데 이거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의미는 뭐예요? 그만큼 소수니까 선생님의 그치 개입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선생님의 개입과 교육이 필요하다. 혹시 모르니까 개입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 알려드릴게요. 개입은 intervene 쓰면 되니까 intervention 쓰면 돼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니네가 intervene을 좀 안 좋은 뜻으로 써. 막 간섭하다, 개입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intervene 같은 단어 들어가면 뭔가 나쁜 단어 왠지 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니네가 못 고르거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이 딱 그런 문제로 나오기 좋아. 그 모의고사로 기준으로 보면 그 한 줄 요약 있지. 요약문 쭉 한 다음에 A, B 뚫어놓고 단어 고르는 거. 그걸로 내기 좋은데 애석하게도 이게 지문이 너무 짧아서 그걸로 내기가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나오면 2번으로 나오지 않을까. 좀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 예측은 틀릴 수가 있어요. 맞을 수도 있지만. 너네 학교 선생님의 의중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 선생님 나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이가 젊잖아? 그러면 문법 출제 비중이 떨어져. 그리고 이제 유반이어 외우는 애들, 그리고 평소에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애들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내신이 뭐 4, 5등급 나름 방어가 된다라는 건 모의고사 성적이 좋아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젊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의중에 맞춰야 돼. 응. 선생님이 바뀌었다고요? 선생님 성향이 좀 어떠세요? 내용을 중시하세요? 문법이나 구조를 중시하세요? 내용 중시하죠. 그러면은 요거 문장 그 영장 문제로 출제될 여지가 떨어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좀 나이가 많으시고 특히 남자 선생님들 그러면 요거 영장 나옵니다. 자, continuously 지속적으로죠. 지속적으로는 계속 일관되게 constantly 쓰면 되고요. 너 부정적 분할 때 마이너스 C 하죠. 뒤에 상수 빼죠. 이게 그 상수예요. 항상 있는 수.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constantly 그리고 지속적으로 persistently 이렇게 두 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2번 지문 끝나고요. 모든 고2 학교 통틀어서 너네가 지금 4번 지문 제일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앞에가 쉬워가지고. 자, 2번 지문 주제는 교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협력하는 법을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라는 의미의 대의 문제 그리고 조건영작 이거는 2번 문장 되겠죠? 2번 문장 맞나? 2번 문장 맞네요. 자, 조건영작 두 개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가볍게 공부하세요. 3번 지문 세상이 참 재밌는 게 정답이 없어요. 왜 제가 정답이 없다고 느꼈냐면 저희 때 제가 고3 때부터 EBS 직접 연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러분 세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 있지. 거기에 나오는 지문을 그대로 수능에 출제하는 거야.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중심 내용 묻는 문제였잖아. 그러면 수능에 빈칸으로 나온다든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빈칸에 그 선지도 있잖아. 그 부분도 그대로 나와요. 개꿀이죠. 그러면 수능 완성에 수능 특강 달달달달 외우면 되죠. 근데 나는 반대로 진짜 그게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생각을 생각했어. 내가 재수할 때, 야, 그러니까 700문제인가 막 그래. 다 합치면. 근데 그거를 왜 다 외우고 있지? 병신인가? 막 이렇게 생각했어. 저는 이제 201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영어는 100점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세상이 참 넓고 다양하구나라고 느낀 게 옆에 친구가 EBS 짐을 다 외웠어. 내가 걔를 보면 여자애였거든? 친한 애는 아니었는데 속으로 왜 공부를 저렇게 미련하게 하지? 지문 열심히 그냥 읽는 법만 갖추고 문제풀이 조금은 훈련하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 표독스럽게 공부할 이유는 뭐지? 걔 100점 맞아서 중앙대 간호학과 갔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왜냐면 내가 이제 재수하면서 메가스터디 학원은 재수해서 성적 엄청 오른 애들 장학금 수여하거든요. 장학금 수여식 때 옆에 있었거든 그 친구가. 그래서 와 뭐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세상만 다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3번 지문도 똑같은 건데요. 내가 아무리 너한테 이런 질문, 조언 저런 조언 하더라도 결국 받아들인 건 너고요. 그리고 너조차도 나랑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조언이 적용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Advice from a friend or family member is the most well-meaning of all. 무엇보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의미가 좋대요. 친구나 가족이 알려준 조언은. 근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 쌤은 접속사에다가 세모 안 쳐요. 이거는 흐름이 뒤집혔다는 뜻에서 반전 표시를 하겠습니다. It's not the best way to match yourself with a new habit. 그렇다고 굳이 뭐 할 필요는 없대.
그 조언에 너 스스로를 맞추려고 하지는 마 라는 거죠. 타인의 조언에 자신을 무조건 맞추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부터 While hot yoga may have changed your friend's life, does that mean it's the right practice for you? 요가로 예를 들면 살을 뺀 친구가 있다. 그럼 나도 요가로 빼야 되나? 난 싫어. 뭐 그런 거지. We all have friends who swear their new habit of getting up at 4:30 a.m. 4시 30분 미라클 모닝. 4시 30분에 일어나는 습관을 가진 애가 인생이 다 바뀌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게 that we have to do it. 그걸 내가 과연 다 해야 되는 건가? I don't doubt that. Getting up super early changes people's lives. 그러니까 이 지금 필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미라클 모닝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걸 부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sometimes in good ways and sometimes not. 어쩔 땐 좋을 수 있고 어쩔 땐 안 좋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저는요. 미라클 모닝 하면 제 인생 박살나요. 저는 아침에 제일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군대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전 군대가 진짜 군대 8시간 재워.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거든. 내가 극악으로 게으를 때야. 나는 이제 저녁에 엄청 집중력이 좋아져요. 저녁에.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서 야근하고 가는 거야. 낮에 일 덤핑 안 해. 웬만하면. 낮에 어차피 생산성이 박살나거든 나는. 그러니까 나한텐 미라클 모닝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 어렸을 때도 내가 특히 중학생 때 아침형 인간이 얼마나 멋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엄청 많이 했어 어른들이. 그래서 나는 그걸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병신인가? 나는 좀 뭔가 좀 뭐 성공할 수 없는 애인가? 막 그렇게 나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는데요. 아니에요. 생체 리듬이 다른 것 뿐이야. 조심하라는 거죠. You don't know if this habit will actually make your life better, especially if it means you get less sleep.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나는 한두 시부터 잠이 오는 사람인데 미라클 모닝 하면 3시간 자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망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타인에게 효과가 있었던 조언은 막상 나에게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라는 거죠. 자, so yes, you can try what worked for your friend, but don't beat yourself up. beat up이 때리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해보는데 안 되면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 너의 친구의 방식이 너한테 똑같이 작용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니 이 모든 접근법은 다 guess and chance. 요거 이따가 제가 중요하다고 역설할 건데 요거 중요합니다. 이 질문에서 3번 질문에서. 그러니까 모든 접근 방식은 다 추측과 우연히 그러니까 기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 말은 뭐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s not a good way to strive for change in your life. 그걸로 아둥바둥 살 필요는 없다. 그러니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시도해보고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굳이 자책할 필요는 없다. 라고 하면 끝이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제기되면서 언제 쓴다 했어요? 제가 리딩 부스터에서.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쌤 여기 주어 없는데요? 생략된 거죠. 굳이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S와 O가 이퀄할 때 쓴다. 알겠지? 물론 여기가 제기대명사 시험 문제 출제될 여지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제기대명사의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거
작년 수능에 나왔는데 정답이 40 떴어. 제기대명사 저 하나 나왔는데. 알겠지? 그러니까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거예요. 자, 2번.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메인은 조동사죠. 그리고 뒤에 have pp 썼네? 완료상이죠. 이건 뭡니까? 조동사 언제 쓰는 거죠? 자, 이러면 수능 때 망해요, 이제. 5초 안에 탁 나와야 돼. 조동사 하면 무조건 뭐? 태연아, 조동사. 이어폰 꼈네. 조동사는 추측할 때 쓰는 거야. 이거 기억해야 돼, 알겠지? 사실이 아닐 때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요게 추측 대상이죠. 요 부분이. 추측의 대상이 have 내가 해석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완전히, 그지? 완전이라는 말 자체가 지금 입장에서 끝난 거야, 아직 하고 있는 거야? 끝난 거죠. 그러면은 추측의 대상이 이미 끝난 거네? 그러면은 이미 끝난 일이죠. 이미 끝난 일을 추측하는 거네. 그러니까 조동사 완료상 하면 무조건 뭐라 하면 돼요? 옛날 추측이에요. 쌤, 그럼 옛날 추측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해요? 맥락으로. 너 친구의 인생을 바꿨으려면 그럼 이 얘기 했을 때 이미 바꿔야지. 이미 끝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료상이에요. 무조건.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지문에서 문법을 건들 여지는 크게는 없습니다. 자, 3번 문장. 자, 이렇게 that 앞에 좀 보면 접속사 보이죠? 이런 문제 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위 접속사는 항상 뭐냐면 자, 등위 접속사는 이제 병렬 구조, 병렬 관계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는 아주 친근하고 쉽게 딱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 찾아라. 똑같아야 돼요, 형태가. 알겠죠? 그럼 잘 봐. 얘 친구는 뭐냐면 If we all have friends who swear their new habit of getting up at 4:30 a.m. change their lives and that we have to do it. 이건 누구 친구냐면 swear 타동사죠. 선언하는 거니까. Their new habit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어 to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로 쓰인 겁니까? 목적어자니까 명사절이죠. 접속사 대시예요. 요거는 문법상으로 조금 중요합니다. 알겠지? 이거 조심하세요. 넘어갈게. 자, 5번 문장. But be cautious. You don't know if. 자, if가 이렇게 명사 자리에 들어가면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부사 자리에 있으면 만약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그치, 인지 아닌지죠. 노 타동사 if 지금 목적어니까 이러면 인지 아닌지니까 whether로 치환 가능하죠. 그 다음에 6번 문장. 자, 이건 이제 어휘가 중요하겠죠. 그러니 만약에 네 친구한테 효과 있는 걸 만약에 한번 시도한다고 했을 때 너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라. 비난하다가 영어로 뭐예요? blame. 그리고 또 뭐도 있어요? accuse. 이제 하고 yourself 쓰면 되죠. 자책하다, 원망하다 라고 하면 돼요. 자, same. 동일한이라는 단어 I로 시작하는 거 있는데 뭘까요? good, identical. 자, 요거 의미 물어볼 겁니다. 저는 요거 의미 추론 문제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 의미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의미 잡아놨는데 요건 서술형보다는 이제 객관식 의미 문제가 나오겠죠. 자, guessing, 추측과 우연, 기회를 포함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치, 모든 접근법은 동일한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 수능 100점 맞았어요. 근데 내 친구 EBS 700문제 다 외워서 100점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접근법은 다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 이제 만약에 대학 가서 과외했을 때 야, 연수야 EBS 다 외우면 돼. 내가 그 산증인이잖아. 했는데 그 친구 다 외우려고 하는데 뭐지? 선생님은 다 외웠는데 왜 나는 다 못 외우는 거지? 이제 그럼 그 친구한테 그게 의미 있는 접근법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그 친구는 이제 내가 했던 접근법을 공부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무대뽀로 다 외우는 걸로 성적을 승부칠 수 있는 애라면 제 접근법이 오히려 잘못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들 가르칠 때 하나로 고집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는데, 자, 스트라이포는 뭐예요? 어떻게든 역경을 헤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스트라이퍼야. 그러면 그거에 딱 정확하게 대응되는 유의어가 호프예요. 호프는 뭐뭐에 대처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코프 위드가 나오면 딜 위드도 나오죠. 됐지? 자, 주제. 타인의 조언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마라. 자, 무조건 영어로 잡아드릴게요. 무조건은 unconditionally요. unconditionally를 무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unconditional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중심 내용으로 한 번 더 활용될 수도 있고 의미 문제로 출제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문법 사항도 있기는 한데 나오면 맛있게 드셔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시골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미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시골이 텅 비는 현상입니다. 시골이 텅 비는 현상이 점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30년부터 가속화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 할수록 특히 이제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가 텍사스에서 그리고 특히 저기 러스트 벨트라고 여기 특히 나오는데 러스트 벨트는 녹슨 벨트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거기 어디지? 자동차 산업으로 디트로이트를 얘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거기 백인 노동자들한테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러스트 벨트를 다시 부흥의 벨트로 만들겠다. 근데 개구라로 끝났죠. 근데 어쨌든 anyway. 근데 그런 게 중요하냐라는 거야. 그거 러스트 벨트 무너져가는 거에다가 삐까뻔쩍한 건물 올려주고 하면 그게 뭐 의미 있겠니?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교훈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Too many officials in trouble city. 문제가 있는 도시의 많은 공무원들이 다 wrongly. 자, 저는 이제 부정서술하는 데다 세모를 쳐요. 긍정이면 동그라미 칩니다, 저는. 그래서 잘못 상상해요. 얘네가 다시 도시를 영광의 시대로 돌릴 수 있다고. 그냥 뭐로?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그럼 매시브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당연히. 부정이죠. 으리으리한 건물들 미친 듯이 지으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자, 어가 빠진 퓨랑 리틀은요, 뜻이 뭐예요? 이거? 얘기했군요. 그죠? 얘는 무조건 다 찔끔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기는 해. 근데 사실상 없다라는 거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외사항이 찔끔 있다는 건 다 저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다 모든 공공정책은 도심의 변화에 힘을 거스를 수가 없다라는 거야. 진짜 무조건 거의.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건설 계획으로 도시를 살리는 방법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we mustn't ignore the needs of the poor.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거 나데이 법규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니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공정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살린다는 건 거기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야. 그 지역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요거겠죠. 네, 그래서 으리으리한 부동산들은 어쩌면 쇠락하고 있는 도시를 그럴듯하게 옷을 입혀주는 걸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 쇠락하는 도시들의 많은 텅 빈 집, 텅 빈 기반 시설들이 결국은 경제 규모랑 비교해서 봤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지? 나는 이거 제일 걱정되는 게 전 대구예요, 개인적으로. 대구.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저기 지금 막 부동산을 미친 듯이 밀고 있거든? 막 계속 짓고 있어. 아, 근데 좀 걱정돼. 솔직히 누가 대구 가서 살겠어? 대구에 무슨 기업이 있다고? 까놓고 얘기해서. 조금 걱정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 지금 제일 난 우리나라에서 걱정이 돼서 대구라고 생각해. 난 개인적으로.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는 거죠. While all that supply structure and so little demand, 봐, 여기도 찔끔이잖아. 애초에 수요 자체가 찔끔인데 공급을 풀어서 뭐 하냐는 거야. 그거는 얼토당토 안 하다. 말도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설 중심적인 도시 재생 계획은 폴리라고 하잖아요. 멍청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도움이 될 수 없다. 결국 도시는 뭐니까? 사람이니까. 알겠지? 쇠락하는 도시의 어, 적은 건설 수요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공공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 들어가서 살 사람도 없는데 건물 의리의리하게 지으면 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휴먼 센트릭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면 여기 빌딩 센트릭에 해놨으니까 휴먼 센트릭이라고 바꿔서 쓰면 되겠지. 됐죠? 자, 이제 다음. 잘못되게는 딱 전형적인 유형가 이거예요. 미스테이크는. 이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찔끔으로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2번 문장은. 자, 3번은 영작 조심하세요. 영작 포인트인데 지금 일단 너네 학교 선생님 그 묘사를 들어보면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나데이버비라는 문장 구조를 활용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해석 잘못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나데이버비가 뭐예요? 이거 간단해. A가 아니야. 근데 B야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야. 그러면 이거는 A를 서술한 거야? B를 서술한 거야? B죠. 그러니까 B가 핵심이야.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요거랑 많은 애들이 헷갈리지. Not only A, 그러니까 only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부사라. But also B. 이러면 얘는 뭐야? 그치?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이 둘 다야. 이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자, 왜냐면 이거 해석할 때 애들이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의 요구를. 그러나 퍼블릭 펄리스는 도와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까 봐.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셔야 돼. 그래서 나대법비 구조 아시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해석에 유의하셔라. 라는 거. 그래서 그거 잡아드린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다음에 4번. 언더라잉은 밑에 깔려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본적인이라는 뜻이죠. 근본적인의 가장 핵심 단어가 뭐가 돼요? fundamental이죠. fundamental.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few랑 little은 무조건 찔끔이라고 해석해라. 6번 문장. 자, 그 다음에 이거 make no sense는 말이 안 되다라는 뜻이야. 말이 안 되다. 이건 알죠? 네, 뭐 이거는 가주어, 신주어죠. 자, 7번 문장. 정말 이거 어떻게 낼지 등에 땀이 납니다, 이거. 그래서 어려운 단어 하나 잡았어요. 어리석음 영어로 뭔지 아세요? A로. absurdity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터무니없음이라는 뜻이에요. absurdity. 알겠죠? 그래서 요거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요. 아이고, 이거는 제가 실수로 색깔을 못 칠했는데, remind는 remind us that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 자리인 거고요. 혹시 이런 건 안 하셨겠지? 안 하셨겠지만 혹시 몰라서 잡아드리면요. remind A of B 알죠?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of 한 다음에 cities 주어 살린 다음에 여기를 동명사로 때리는 거야. not being structures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를 구로 전환하는 거죠. 물론 출제 가능성이 1%도 안 되긴 하는데 혹시나. 요게 제일 중요하죠. 의미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 중심의 재생 계획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됐지? 쇠락한 도시의 재생 개발 정책은 반드시 인간 중심이어야 한다. 건물이나 짓지 말고 거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나 도와라 라는 내용의 중심 내용. 그 다음에 와, 진짜 낼 게 없다. 아까 의미, 맨 마지막에 있는 의미,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4번은요 다 공통적으로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워크북 후딱 풀고 그냥 바로 문제 풀고 그냥 끝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내준 단어만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질문 있나요?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